오랜만에 우리 정의당 의원님께서 글자 크기에 포인트 전쟁을 제가 깔린 사정을 잘 해주십시오.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를 내팽개친 가운데 청와대에 그 무슨 대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5당 여야정 협의체 회담에 이어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1대1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1대1 회담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유치할 뿐입니다. 대통령과 자신의 단독 회담이 우선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걷어찬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민생을 다룰 국회 정상화보다는 자신의 대권주자 이미지 제고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정의당과 평화당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운영에서 필요한 효율적 협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것은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칼질을 해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입니다. 가당찮을 뿐입니다. 민생 국회를 내팽개치고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한국당을 더 이상 대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정당들이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국회는 한국당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정당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설명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 기념식에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에게 두 번, 세 번 모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전두환의 후예들이 무릎을 꿇기는커녕 광주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폭도로 운운하고 희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망언자들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망언자들의 징계는 뒷전이고 황 대표가 광주를 다시 가겠다는 시커먼 속셈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다시 호남민들을 지역 감정을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호남민들에 대한 포악한 공격이고 영남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다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역사 앞에 개혁재행이 되는 길을 택하실 겁니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고 황 대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고 5.18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자동차 노련이 내일부터 버스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버스 사업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을 폐지하여 노동자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정당한 정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합의한 과제인 만큼 버스기사 신규 채용도 우리 사회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맡기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동차 노련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대로 버스기사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부터 이 문제를 적극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민감해야 하는 요금 인상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버스 운영에서 시민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70~80% 수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회적 편익이 큰 대중교통에 더 큰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버스 사업자에게 비용만 보전하고 공공적 경영이나 사회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운영할 것인가는 지자체와 버스 사업자 양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는 대중교통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버스 개혁 입법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이 2016년 발의된 이후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또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면서 천정부지를 치솟는 기업가 및 고소득층의 고임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한편의 수단만으로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국민 설득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할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살찐고양이법은 지방의회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의 절차까지 거쳐서 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여타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임금법이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어렵게 지방의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먼저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살찐고양이 조례에 제동을 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공공기관이 불평등 해소라는 공공성보다 자율성을 우선하여 운영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적 충돌이 있으면 여권이 최고임금법 입법에 적극 나서면 늘 일입니다. 제 정당에 촉구합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살찐고양이 조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살찐고양이법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방치한 최고임금법을 민주당 시의회가 앞장서서 의결했습니다. 부산 시의회보다 못한 국회, 시의원보다 못한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틀 동안 3분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사망한 집배원은 30대 무기계약직으로 전날 밤 10시쯤 귀가해서 피곤해서 잠자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잠이 든 후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집배원들의 죽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3일 동안 집배원 2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과로사라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만 15명이고 2010년 이후 82명에 달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임기 내내 집배원들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니란 태도로 일관히 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정사업본부 지방청들이 집배원들의 시간의 근로 시간을 축소 조작한 것을 적발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우체국들은 집배원들에게 노동시간을 축소해 업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작업 여유율 3%, 도보 이동시간 0초, 기계에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기준들을 사람에게 적용해왔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 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위기 추진단이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 토요근무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집배 부하량 시스템 개선 등의 7대 정책 공고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집배원들의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은 언제까지 죽음의 우체국을 지켜봐야 합니까?
정부는 획기적인 인력 충원, 집배 부하량 시스템 개선, 장시간 고강도 노동 희소 등을 포함한 특단의 과로사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예산, 인력대책, 노동정책 등을 총괄해 이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네, 여정국입니다. 저는 어제 창원에서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청을 방문해 교육 현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계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법률로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